터빈 블레이드에 보면은 바람을 빨아들이는 이 팬이 처음에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빨아들일 때 이쪽 부분에 오목한 홈을 파주면은 이쪽에 뒤로 밀어내는 힘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 뒷부분이 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람을 좀 더 고속으로 많이 이렇게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뒤에다가 이제 배치를 이렇게 바람 빨아들면 이제 안쪽으로 각도는 약간 각도는 이것이 좀 쉬면 끝에가 오래 이쪽이 좀 끝에 부분이 휘어져야 돼. 안쪽으로 이렇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는 게 좀 더 많이 집어넣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의 날개가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휘어져야 된다. 오래 써도 이제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푹 들어가. 이 부분에 홈을 좀 봐준다. 그리고 이렇게 램제트나 스크림제트처럼 해가지고 외부 기류를 빨아들이는데,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인 방식도 상관이 없어요. 정기적인 방식도 첫째는 자연기류, 이번 정기적인 방식. 그래서 빨아들여갖고 연소실 내부안에 넣어주거나 이렇게 밖에다 넣어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외부의 기류, 램제트나 스크림제트 엔진이 아닌데도 거기서 외부 기류를 해서 새가 자기 힘만으로 날지 않고 해서 기류를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연규류 아니면 정기적인 방식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행체의 밑면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좀 비행체 밑면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간격별로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 가지고 양력도 만들어 이렇게 들어 기체가 오래 날면서 이게 파손되지 않도록 매끄러운 코팅과 살짝 두껍게 밑면을 비행체 수송기라든지 밑면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스키 타듯이 움직여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네네. 밑면 또 윙에도 이런 날개를 이렇게 넓이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하시면 저기 옆에다가도 배치해서 바람이 딱 공기 압력이 뒤로 미끌거리면서 나가는 양력을 만드는 추진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사선으로 이것을 이 방식 아니면 분사를 해서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올려주고 추진력을 만들어준다. 그다음에 배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랬죠. 프로펠러를 이렇게 배 밑에 달리거나 비행체 밑에 달려줘가지고 하거나 압축 공기를 쏘는 방식, 아니면 자연교류를 밑에 비행체 수송기나 이렇게 드론도 괜찮게 흐르게 해서 그 기체에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연료비가 되게 적게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수직 이착륙에서도 이렇게 360도력을 배치해서 가변할 수도 있고, 가운데로 양력이 모이게 수직 이착륙하는데도 이 기술이 비행체가 이제 항공모함처럼 클 때 이것이 큰 비행체는 이게 이런 방식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 밑에는 이제 작은 소형 제트 원전을 이용해서 가스불 강중력처럼 이렇게 땅을 태우지 않으면서도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터빈 블레이드에 보시면 연소실이 캔형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연소실에 가로세로 제가 이렇게 장갑차 만들 때도 일반 상용차를 이용해 가지고 장갑차를 가로세로 배치해서 이것이 장갑차를 만들 수 있다. 바퀴까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관포나 유탄 발사하게 돼갖고 이렇게 민수용, 대민용 이렇게 화물차에다가도 할 수 있고 일반 승용차도 가능하다. 소형 전수차처럼 하시면 제 기술에 상용차나 화물차에다 되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죠. 장갑차를. 이건 이제 비행체의 압력을 견디는 기술에도 사용하는데 유리석 연꽃은 사람 유리만큼 이렇게 여러 겹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장갑 차량 탱커에도 쓸 수 있고. 이게 어디다 쓰면 연소실 같은데 가스 탱크나 이런 데도 보일러 같은 데 쓰거나 이런 데도 다양하게 보통 내부 판넬 방탄 구조로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방탄 방패 같은 거 이런 데도 쓸 수 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으로 배치하는 게 좋은데 금속 안에다가 이렇게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텅스텐 분말 들어가거나 티타늄 분말 이런 것도 스프링강 들어가 분말이 들어가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가운데가 이제 이렇게 금속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강화 플라스틱에다가 텅스텐 분말 돌가루 넣어주거나 금속에다 돌가루를 넣어주는 기술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열은 좀 축적이 될 수 있다. 그럼 그거를 단단하기 위해서 안쪽에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소실 같은 데는 돌을 넣지 않고요.
연소실에 놓지 않고 연소실에 이렇게 가로 세로로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터빈 블레이 연소실에도 기타 다른 연소실에도 압력을 견디는 기술. 그래서 그것을 멀리 이렇게 아까 좀 두꺼워야지 이렇게 싸주거든요. 우리가 손으로 호스를 물어서 쭉 눌러줘야지 멀리 나가는 것처럼 추진력이 좋아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터빈 블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회전, 제가 대포 같은 데로 보일 때 포신 충신에도 그렇고 이안 회전 구조를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한다. 또는 거기다가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철근 같은 데도 아연강판, 농사양 이런 데도 할 수 있고 철사, 하수도관, 오수도 이렇게 촘촘히 대나무 매듭 구조 만들어서 압력을 견디는 기술에 해당하는데 포신 충신에도 돼. 이 안에 회전 구조를 주는데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들어갈수록 뭐 이런 비트 드릴 같은 데도 끝에 부분을 촘촘히 하거나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스크류를 넣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이게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시면 이렇게 그 끝에 부분에 그런 회전 구조를 넣어줘. 오래 써도 이제 지장이 없게 해줘야죠. 연소실에다가 노즐이 이제 보통 앞에 노즐에 들어가는데 캐형이라든지 이런 건 앞에 노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연료를 뿜어주는데 여기 위에서도 뿜어주세요. 자동차 같은 데서도 할 수 있고 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뿜어주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 열막을 형성해. 여기서 뿜어 여기 착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열막을 여기서 형성해주면 이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불이 확 붙으면 위로 열의 특성상 위로 올라가죠. 그걸 막아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연소실에다가도 그렇게 1700도 되시는 뒤로 이렇게 공고값에 밀어낸 맨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고 뜨거운 공기를 넣어주거나 압축 공기를 넣어주거나 뜨거운 공기를 넣어주거나 뜨거운 연소를 해서 거기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도 가능하다. 연소를 해서 불길을 만들어줘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에 노즐 있잖아요. 노즐. 그래서 이렇게 공공업이 가서 나가는 그 이렇게 바로 그 전투기다 그러면 이렇게 노즐을 살짝 두껍게 만드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야지 이게 쏘는 힘이 좋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뭐 캐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짝 유선으로 이렇게 연소실을 유선형으로 만들어주고 좀 두께를 가로 세로 이렇게 이걸 배치해서 두께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네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터빈 블레이드의 날개 부분인데 날개 부분에 딱 새 어떤 뼈대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게 그러면 이렇게 잘 찢어지지 않으면서 강력한 회전을 만들어 주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 회전체와 붙어서 돌아가는 이쪽 부분에 양쪽으로 두껍게 여기보다 만들어 주면 굉장히 회전력이 좋아집니다. 지금 터빈 블레이드 보니까 두께가 똑같더라고요. 여기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두께가 두껍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터빈 블레이드를 약간 날개를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넓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풍기도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폭이 좁으면 이게 강하게 이게 바람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터빈 블레이드 밑에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얇고 밑에 부분이 약간 두껍지만은 그거보다는 사이즈가 보십시오. 여기 사이드가 여기는 좁죠. 여기는 이렇게 넓게 만들어. 여기서 바람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터빈 블레이드 모습은 거의 유사하던데 크기가. 그래서 이거를 윗부분을 넓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좁게 만들어. 오래 써도 지장이 없게 이게 날개 이렇게 뼈대를 새 날개처럼 준다. 가로 세로가 됐든 뭐가 됐든 가로만 하나만 수직으로 이렇게 준다든지. 그리고 여기다가 유리석용 같은 데서라 이런 말로 써서 홈을 좀 파줍니다. 홈을 파서 뒤로 밀어내는 그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처음에 공기 빨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 뒷부분의 날개를 살짝 구부려 준다 그랬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터빈 블레이드도 이렇게 바람에 있어 저항해서 찢어지지 않을 만큼만 뒤로 살짝
비틀어 가지고 살짝 이렇게 살짝 비틀어 가지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기 뒤로 이렇게 딱 향하게 하면 또 안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밀어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고온고압의 사스가 굉장히 추진력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전체 모든 부품에는 유리석용 고든제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리고 모든 연료에다가 공기를 섞어주는 주유소 자체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 석유도 연료를 섞어주고 아니면 수소산소를 섞어주고 우라늄, 플루토늄, 가스 보조도 넣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앞으로 모든 우라늄 발전, 석탄 석유 발전을 석탄 가스 발전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모듈 단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0개다 그러면 그 끓여서 큰 탱크로 옮겨서 발전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태양광 같은 데서도 이렇게 오목헌홈을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끓여서 하십니다. 이런 통이 있다. 금속 통인데 이 안에 이렇게 물이 지나거나 액상이 지나간다. 공기가 지나간다. 뜨겁게 가열을 수십 개나 수백 개 단위로 공기나 물을 잘게 쪼개서 가열하면 빨리 끓여진다. 이 방식을 원자력, 석탄, 석유, 가스 발전, 태양광 발전할 때도 쓸 수 있고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이렇게 발전하는 데 쓴다. 전기 발전. 뭐 석유 같은 거 끓일 때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쓰든지 이 방식은 저기서 건물에 냉난방 할 때도 이게 살짝 가열한다든지 그래서 시원하게 한다든지 압축기 냉방 방식으로 해서 순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선풍기 뒷부분에다가 더 배치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지나가지고 공기를 살균하는 살균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때는 공기를 살균하는 게 어떻게 살균기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뭐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수백 킬로 안쪽이고 몇 개만 통과해서 가열된 지역을 지나가게 해서 0.5초 만에 살균하는 공기청정기 같은 그런 데다 배치할 수도 있고 다른 데다가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가동을 끄면 되죠. 공기 살균 병원 같은 데는 집안에 좋겠죠.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듈 단위로 이렇게 석탄, 석유, 가스, 가스 발전, 수소 발전 이렇게 모듈 단위로 끓여서 이렇게 산다. 집안에 어떤 난방기에도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해서 가스로 해도 되지만 전기 주전자가 제일 잘 끓어요. 전기 주전자 방식 하나, 둘, 셋 배치해가지고 그 안에다 금속을 좀 넣어주고 전기 주전자나 보일러 같은데 금속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로세로 거기다가 열이 축적돼서 돌도 넣어줄 수 있어요. 또는 금속에다 돌가루가 들어간 경우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빠르게 끓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기가 별로 안 들죠. 그래서 뚜껑은 2중 뚜껑, 3중 뚜껑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냄비, 주방 냄비나 이런 꽃병 같은데 2중, 3중 뚜껑, 아이스박스, 보온병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유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거 하시면 압력 그리고 압이 가두어져서 빨리 끓게 되죠. 그래서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한 개째, 두 개째, 세 개를 그래서 큰 데로 물통을 옮겨서 순환을 시켜줍니다. 하시면 언오프도 할 수 있고요. 3개짜리, 5개짜리 이 방식으로 해서 정수기에서도 물을 끓이거나 샤워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기 온수기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주방에서 물 씻을 때도 그러면 이거를 갖다 압축기 냉매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모듈 단위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차가운 물도 공급할 수 있겠네. 그렇죠. 차가운 물 공급해서 이렇게 방 안에 난방 물 배분기에다 물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수돗물 연결해서 시원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냉방기로도 사용할 수 있죠. 데이터 센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차가운 물을 만들어서 샤워하는 이런 것도 만드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이게 집안에 다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물을 만들어서 이거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압축기 냉매 방식 필터에서 방식은 다양한데 차갑게 한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정수기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전기 주전자 방식 하나, 둘, 셋 대량의 물 공급하거나 압축기 냉매 방식으로 시원하게 시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모듈 단위로 한다. 석유 끓일 때도 모듈 단위로 하고 석유 정지할 때도 수소산소 이런 것들을 이산화탄소를 상중하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 넣어가지고 공기까지 불어넣어요. 석유하고 공기를 불어넣어서 고품질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다. 주유소 단계에서 판매에서부터 석유가 됐든 바이오연료 되고 공기를 불어넣는 기술. 석탄
석탄, 액상 석탄이라든지 이런 기타 연료에 상관없이 이 공기를 불어넣으면 좀 더 많이 연소된다.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 배, 비행기에서 그러면 연료에 딱 공기를 섞어주거나 온도를 높이는 장치가 있으면 제 기술입니다. 보통 카브레이터하고 그다음에 인젝터 같은 이런 기술에서 거기 일정 부분 연료를 담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셔도 저기서 카브레이터 인젝터에다가 어디다 하시든 압축기를 달아가지고 하시면 그건 이렇게 약간 완전 연소가 되는 그런 그 효과가 있는데요. 하시면 저기 압축기를 뭐 자동차가 됐든 어디든 비행체든 압축기를 다는 이런 카브레이터 인젝터 있는 부분에 어디다가 배치하시든 압축기를 달아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